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지러운 시국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당대표 선거가 관심이 끌 듯합니다. 국민의힘이요.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바쁘시죠? 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네, 당원들도 만나고 있고 네, 또 지역 당협도 방문하고 있고 네. 정책도 다듬고 있습니다. 아, 바쁩니다. 그렇지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투어하시나요?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반응이 어떤가요? 그 과거하고 비해서. 저하고 만나는 분은 네. 거의 예외 없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만나는 분은. 만나는 그런데 못 만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 그분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네. 널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시면 이거 하나는 내가 확실히 하겠다는 게 뭡니까? 당을 확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국민들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국민들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싸우지 못한다. 네. 저는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리고 네. 정책이 뭐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반드시 국민들의 마음에 딱 맞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민생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딱 맞는 게 뭘까요? 어떤 예를 정책일까요? 들면 네. 집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집 걱정 없는 사회, 또 교육 걱정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 걱정 없는 사회,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 네. 5가지 아젠다를 가지고서 집, 경제, 취직, 또 자녀 교육 이런 네. 부분들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짓말 하지 않는 사회 어떻게 만드세요? 거짓말은 저쪽 사람들의 아주 주특기가 거짓말인데 다 때려잡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이제 예를 들면 거부해야 되죠. 예. 또 우리 이 수사하는 분들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거짓말하는 거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거짓말하면 수사해야 되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거짓말 지수를 좀 확보해가지고 예. 거짓말하는 국회의원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키면 됩니다. 이거 좀 조금 약간 추상적인 것 같은데 거짓말 지수를 어떻게 누가 만드는 겁니까? 거짓말은 사실은 예. 국민이 가장 먼저 아십니다. 예.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먼저 아시죠. 네. 요즘 언론에서도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이재명이 거짓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검찰도 그것을 알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구치소 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네. 거짓이 이기지 못하는 사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의 거짓말 이제 탄로가 다 나고 있는데 저 감옥 가게 되나요? 최측근들이 구속됐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재명과의 관련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길은 뭡니까? 이재명에 대한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아니, 우리 황교안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반기시는 분 중에서는요, 부정선거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나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네.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사법 정의도 세우고 선거 정의도 세우고 거짓말 이기고 네. 가짜 처벌하는 정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네. 부정선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죠. 길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까? 길 당연히 있죠. 어떤 길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방법은 수사. 수사로. 예, 그럼요. 당대표 되는 즉시 부정선거 수사 착수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말로도 해석됩니까? 부정선거를 포함한 부정부패 네. 사범에 대한 수사 전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정이요? 지금 이제 민노총도
불법이 도가 넘었죠. 네. 예, 지금 불법 파업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네. 또 이제 폭력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징조가 끝날 징조가 다 돼 간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런 불법들에 대한 전쟁이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오가 단단하시네요. 전쟁이 필요한 때다. 이게 부정선거의 전쟁, 거짓말과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 예. 그럼 이재명, 문재인은 감옥에 보내고 부정선거는 밝히고. 그렇습니다. 야, 그거 세기하면 뭐 영웅 되시는 건데요? 그거 해야 하고 예. 해야 하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00% 하실 수 있어요? 부정선거하고 싸움. 해야지요. 지금 네. 자유대한민국 흔들리고 있는데 네. 그 뿌리를 골문 데를 파내지 않으면 네. 늘 우리는 불안하죠.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3, 4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두 달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 4월에 당대표 선거면 뭐 한 2월 달부터는 당대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그 지금 세력이 우리 황 대표님은 그 우리 응원하는 시민들은 많지만 당의 세력 구도에서는 어떻게 점쳐집니까? 민심이 당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네. 또 당심도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이제 뭐 선거 운동도 시작된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얼굴 알리기 정도인데 네. 정책도 나오고 그동안의 행보도 나오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네. 이제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당심입니다. 민심이 당심이죠. 그런데 그 당의 뭐 세력 구도 이런 또 계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심이 70%죠. 여론이 30%.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기존 룰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당심 70%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 30% 하면은 황교안 대표한테는 유리한 구도입니까? 약간 수정해야 유리한 구도입니까? 뭐 유불리를 떠나서 네. 제대로 된 이제 그 경선을 해야 되죠. 네. 제대로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선출하는 것은 당 대표지 국민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으려고 하면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당원이 아닌 분들이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죠. 네. 저는 사실은 네. 이번에는 일반인 투표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네. 당원들의 당심을 다 모으는 이런 선거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원 100% 주장하시는 거예요? 당원 100%. 저는 그게 네.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네. 당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네. 이런 당비를 내고 책임 당원이 됐는데 이분들이 아니라 딴 동네 A반에 1반의 반장을 뽑는데 2반에서 투표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숫자가 한둘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합을 하실 팀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당대표 도전하는 여러 분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하고 연합전선 다시 말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실 물밑에서 얘기 들어가는 건 있나요? 지금은 아직 연대를 논할 때가 아니죠. 네. 지금 아직 연대를 논할 때가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네. 제가 공천을 준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누구하고도 연대를 못할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요 사람이 되면은 절대 결사 반대다 하는 분이 있나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 이름을 특정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분 말고 유씨 아니에요, 유씨? 국민들이 지시하는 분이 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혹시 유씨 아닙니까? 유승모 씨 아닙니까? 특정 일을 지목하는 것보다도 네.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분이
당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저 당대표 선거 유세하고 뭐 경선하고 그러실 때 색스폰 한번 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저희 스튜디오에도 한번 나오셔서 예. 저 색스폰 한번 부시고 저 피아노하고 한번 콜라보 한번 해주시죠. 뭐 제가 예. 콜라보할 정도 실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색소폰을 꺼내 들겠습니다. 아, 색소폰 꺼내주신다. 야, 그럼 굉장히 큰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힘내시고요. 모쪼록 예. 국민의 힘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네. 다시 도전할 때는 여러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지금 나라가 위기죠. 어렵죠. 네. 정권 교체는 이뤄냈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국회가 민주당에 장악되어 있고 네. 사법부가 또 문재인 바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너무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네. 똘똘 뭉쳐서 이 새 정부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도 네. 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황교안 대표의 당대표 도전 결기가 힘이 느껴지네요. 평상시 목소리보다 약간 톤이 업되고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정선거, 당대표 이제 선거가 되면 뭐 토론도 하고 뭐 이제 연설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 이제 부정선거를 반드시 꺼내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지만 도전하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상기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당심 100%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광화문 세력, 그 다음에 이봉규 TV에서도 많이 당원 가입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애국 시민들이 많이 요즘에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 판도하고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인터뷰했는데 다른 분들하고도 기회되는 대로 당대표 도전하는 분들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